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난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오늘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뭐랄까요, 이렇게 어차피 이제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갖다가 알고 투자를 갖다가 하는 거하고 또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옵션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항상 이제 떨어져도 되고 이제 올라도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갖다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손실을 갖다가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난 4월 말까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갖다 해놓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큰 폭의 이제 수익이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나 이제 강의를 갖다가 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막상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뭐 오른다 내린다 하는 이제 식으로 투자를 갖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는 어떤 위험에서 이제 회피를 갖다 하고 책임지지 않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옵션으로 부자 되기에 이어서 다선 선생이 이제 기초탄탄 경제 교실이라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들은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공기처럼 이렇게 함께 숨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경제 문제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보면은 대부분 이제 좀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을 갖다 하고, 조금 이제 지나다 조금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이제 못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경제 문제를 갖다 다루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상을 갖다가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쉬우면서도 쉽게 얘기를 갖다 하면서도 기초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본다든지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어떤 거부감이 없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경제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어려운 수식이라든지 방정식, 통계 이런 걸 안 쓰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통계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려야지만 어떤 개념 자체가 이제 명확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를 갖다가 워낙 이제 오랫동안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어떤 통계 흐름만 봐도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알게 되지만은,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질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제가 주제 넘다면 주제 넘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이제 강의도 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제가 벌써 한 3, 40회 정도 이제 기초탄탄 경제교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강의를 갖다가 들어본 사람들은 이제 제 강의가 뭐랄까요, 굉장히 알아듣기 쉽다라는 이제 말을 갖다 이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영 문제를 갖다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갖다 했었는데, 이 공부를 갖다 했던 것도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GNP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국 경제하고 다 이제 연관을 갖다가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케팅하고 이제 생산 관리하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회계, 그리고 이제 경영 지표를 갖다 했었었죠. 요 이제 경영 문제라는 것은 이제
상과대학에서 이제 경제학과하고 같이 이제 그 경영학과가 있는데, 경제라는 것이 이제 국민 경제 전체를 갖다가 이제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제 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에 이제 어떤 그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알고 이제 해결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학문입니다.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강의 초반에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경제 구조도입니다. 이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자본주의 이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제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장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는 양쪽의 어떤 아래 위 혹은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경제 체제라는 이제 문제죠. 그 경제 체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제 시장이 존재를 하고, 시장 안에서 이러한 이제 각 부문별로 이제 존재를 갖다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환율 문제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환율 문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이제 그 양적 완화 문제와 어떤 이 환율 문제, 그걸 갖다가 이제 시장에 입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환율 문제하고 같이 이제 현재 전 세계를 갖다가 롤링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불황에 관해서도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 변동 국면 중에 이제 하나, 이제 불황이 지나면은 이제 회복기가 있고, 다시 이제 그 피크, 이제 호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체기가 있고, 뭐 이런 이제 반복을 갖다가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점인데, 이번 이제 어떤 그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그 2008년도에 이제 있었던 어떤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그 나왔던 어떤 1929년 그 세계 대공황과 맞먹는 정도의 어떤 그 큰 불황이다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어떤 이렇게 이제 큰 리세션,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에 가까운 어떤 큰 불황으로 가는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갖다 다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전 세계 각국이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큰 불황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각국에서 이제 쓰고 있는 그 양적 완화라는 문제, 이 양적 완화가 이제 만약의 경우에, 아직은 이제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만은, 이 양적 완화가 성공을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제 정책으로 이제 안착을 갖다 해야 돼. 편입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이제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태까지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왜 그러면은 이제 한꺼번에 돈을 갖다 왕창 푸는 이런 것을 갖다 안 해왔는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어떤 실물적인, 그러니까 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조업 산업 위주로 해서 활발하게 되면서 고용이 늘어나서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에,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 기타 이제 금융 투자 부분에 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면은 이 어떤 성장이랄까요, 이제 이 프로핏의 과일이 골고루 이제 퍼지지 못하게 돼서, 이것은 이제 경기 호황, 회복으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악영향만 준다.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 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물가만 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이제 주식 가격만 이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우려는 지금도 이제 항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쓰고 있는 양적 완화라는 정책 자체가 과연 이제 성공을 갖다가 한 것인지,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이제 그 자리를 갖다 잡을지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국제 수지 문제였죠.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로 이루어지는데, 경상 수지는 무역 수지와 무역 외 수지, 혹은 상품 수지나 이제 서비스 수지, 이렇게 이제 말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하고 돈 통화, 화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돈의 이자율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자율이란 건 결국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돈의 가격이죠. 돈의 가격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물건들이 돈으로 이제 가격이 표시되는데, 돈의 가격은 이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이제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 이야기 자체는 이제 돈이 이제 굉장히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이 이자율,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본다면은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돈의 어떤 그 돈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당 이제 원화의 가격이 되든지, 원화에 대해서 달러당 가격이 되든지, 어떤 뭐 이런 이제 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1923년에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일반 이제 국민들, 개인들, 혹은 이제 가게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뭐랄까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고용하고 임금, 그리고 일에 관해서 이제 제가 또 한 달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국민들하고 또 이제 굉장히 가까운 이제 그 일이죠. 이제 재정 문제. 국민들하고 가까운 건 사실은 재정 문제보다는 이제 세금 문제가 이제 훨씬 더 가까운데, 세금 문제는 이제 거의 세무사 공부에 준하는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는 거, 또 외워야 되는 거는 이제 외워야 되지만은, 어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소득세,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된다는 것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제 카페에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카페 네이버.com 다산 27에 오시면은 쭉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보시기가 편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보면은 다산 선생이라고 치면은 지난번에 이제 했던 그 옵션으로 부자되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부문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경제 부문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기업 경영 부분을 갖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정부 경제 정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철학,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는 뭐 따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요걸 갖다가 어느 정도 끝낸 다음에 한국 경제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이 사실 이제 가운데 있는 이 국민소득 부분이 이걸 갖다가 빼고 한국 경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약간 이제 상충이 되고, 또 이제 약간 맥 빠지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월달 한 달 정도에 걸쳐서 국민소득을 갖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갖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하고 또 이제 여기가 경영 부분이라면 이제 한국 기업,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제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대우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라디오로 이제 방송을 한 게 있어서
그걸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순서는 이제 요걸 갖다가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나왔던 어떤 뭐랄까요, 그 신문 기사를 갖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신문 기사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어떤 뭐랄까요, 로또 복권 이제 판매점이죠. 복권 판매점인데 요건 뭐 일산입니다. 일산에 제가 이제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이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사행산업. 경마라든지 뭐 로또라든지 스포츠 토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호주머니를 갖다가 이제 탈탈 터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이제 할 일도 없고 뭐 희망을 준다 하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확률적으로 이제 굉장히 낮습니다. 1%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복권에 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 0.0000001 정도가 이제 되는 거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도박에 가까운 거죠. 도박에. 차라리 이런 걸 갖다 할 것 같으면은 정식으로 주식 시장을 갖다가 제대로 배우는 편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훨씬 낫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주식을 갖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갖다 하되 절대 처음부터 현금을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모의 투자라는 게 있으니까 항상 이제 모의 투자를 갖다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갖다 해서 공부를 갖다가 하고 하는 편이 이런 로또라든지 이렇게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훨씬 낫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페드라는 것은 이제 페더럴 리저브 뱅크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이제 둔화가 됐다라고 이제 인정을 갖다가 했다는 이제 이 기사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가 이제 스톱을 갖다 시킨다는 이제 그러니까 풀렸던 돈을 갖다가 이제 다시 푼다. 그 방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이죠. 지금 이제 석유 가격이 이제 그렇게 폭락을 갖다 하고 다른 나라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이제 이 통화들이 굉장히 이제 약세를 갖다 보이면서 지금 이제 뭐랄까요 좀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 좋다 하는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결국 이런 뭐랄까 현상들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이 경기가 회복된다. 미국 경기가 이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셰일가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셰일가스가 나면서 미국이 갑자기 이제 산유국이 된 거죠. 산유국이 되면서 셰일가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런 어떤 일자리 증가세가 이제 조금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느려지고 고용 회복이 더디다. 그래서 어떡할 거냐? 금리 인상을 갖다가 늦추고 옛날처럼 이제 다시 뭐랄까요 경기 부양 정책을 갖다가 쓸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 걸 갖다가 쓸 이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다 하진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갑작스러운 이제 그 유가 하락 같은 경우죠. 유가가 이제 거의 뭐 폭락 수준에 가깝게 이제 됐는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나라 통화, 타국 통화도 이 달러와 연계가 돼 있고 그 외에 각종 원자재가 다 달러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그 시장에 있어서 공급이 많아져서 이렇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어져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갖다 먼저 올리는 것입니다. 가격을 갖다 먼저 올리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가격을 갖다가 그러면은 올렸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금리를 갖다 진짜 인상했느냐, 그거는 이제 전혀 아니고, 이게 미국 이제 페드, 그러니까는 이제 페더럴 리저브 FRB에서는 그 그린스폰이라든지 뭐 버냉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만 하면은 거기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움직이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거죠. 한 번도 금리 인상은 한 적이 없는데 올리겠다 내리겠다 말만, 분위기만 이제 띄워가지고도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뭐랄까요, 국면이 이제 현재의 그 세계 시장입니다. 요것이 이제 그 조금 이제 흐리게 이제 사진이 잘 됐습니다. 저유가의 역습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제 유가가 이제 높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막상 유가가 이제 내려가도 이것이 어떤 그 정상적인 이제 그 뭐랄까요, 프로세스를 갖다가 밟았던 게 아니고 갑자기 이제 달러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뭐랄까요, 그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수출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유가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 간의 어떤 뭐랄까요, 시장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유가가 원인의 발생이 아니고 유가가 이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인의 제공은 뭐냐 하면은 결국 세계적인 불황이죠. 세계적인 불황이 일어나서 공장들이 잘 안 돌아가고 하니까 이제 기름의 어떤 수요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맞는 이제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갖다 더 부었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은, 원인을 갖다가 확실하게 촉발을 갖다 시킨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달러화 가격, 달러화의 이제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갖다 하겠다 해서 이제 어떤 달러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제 이게 저유가의 역습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불황의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정확한 이제 표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경제에서 요즘 이제 한국 경제가 그 뭐랄까요, 자유주의 뭐 경제를 갖다가 이제 주창을 한다고 할까, 뭐 이제 이런 그 경향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제 반시장적인 이제 정책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직장에 다닐 때 그 중소기업 보호 업종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중소기업 그 중앙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많은 이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을 갖다가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대기업을 갖다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약자 보호 정책들이죠. 대기업을 딱 규제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그 외국계 기업들만 이제 그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힘을 갖다 갖춘 제대로 이제 자본과 노동과 이제 시스템을 갖다 갖춘 대기업들이 참여를 갖다 하지 못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그 외국인 기업계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업체들이죠. 그 기업들만 이제 그 어떤 날개를 달고 이제 잘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뭡니까, 저기 이제 경제 민주화 이제 바람하고 이렇게 그 타가지고 대형 마트들을 갖다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이제 꼭 놀도록 이렇게 이제 해두니까 대형 마트도 안 되고 전통시장도 안 되고 이제 사실 이런 그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형 마트에 가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갖다 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전통시장도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맞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이제 시장에 맡겨둬야 되는 게 이제 정답인데, 정치가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정치 문제하고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나라 이제 그 민주주의를 갖다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도 다 뭐 어느 정도 이런 그 어려움은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됐을 때 마치 대형 마트는 잘 되고 전통시장은 안 된다, 그게 이제 대형 마트의 탓이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갖다 들었을 때, 그 판단을 갖다가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갖다가 쓰는, 잘 모르면은 최소한 시장은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제 컨센서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이제 마구 정책을 갖다가 쏟아내고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갖다 살린다, 이거 이제 그 안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다급한 경우가 아니면은 시장은 그대로 놔둬도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북한 얘기를 갖다 할 때 북한 사람들이 시장만 있었어도 저렇게 이제 고생을 한다거나 굶어 죽는다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거죠. 시장이 있으면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다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더더군다나 이제 정부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현대 국가 체제 중에서는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힘이 세죠. 이 힘을 갖다가 가진 정부가 법이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동원해서 이렇게 그 시장에 이제 개입을 갖다 하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이제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을 갖다가 왜곡시킨다는 것은 결국 이제 시장을 갖다가 이제 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규제를 갖다가 받으면서까지 이 어떤 그 기업가들이, 자본가들이 투자를 갖다가 하지는 않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최저임금 제입니다. 제가 그 노동 일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업들 아니면은 이제 국민 경제 체제 내에서 이제 임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게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업들,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갖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각 그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라는 게 다 이제 그 어느 정도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한쪽을 갖다가 많이 주게 되면 다른 쪽이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이 줘버리게 되면은 투자를 갖다 안 하거나 고용을 갖다가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 경변이라고 여기는 이제 쓰는데, 이
봉급을 갖다가 많이 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5명 쓰던 걸 갖다가 이제 4명을 갖다 쓰게 되고 3명을 갖다 쓰게 되면서 이제 두 사람, 이제 한 아파트 내에서는 두 사람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4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갖다 잃었다. 라는 이제 그걸 갖다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하고 이제 정치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선한 의도로 포장된 반시장 포퓰리즘이 이제 나쁜 결과를 갖다가 이제 가져온다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 어떤 반시장적인 정책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 이제 약자 보호죠. 서민을 갖다 보호한다든지, 뭐,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든지,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포장은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갉아먹는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현대 국가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약자 보호는 맞습니다. 약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약자라는 것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갖다 길러주는 게 이제 약자 보호 정책이지, 그저 남의 걸 갖다가 뺏어가지고 동정으로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은 이제 사실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이제 경제 문제 이전에 이제 어떤 철학적인 문제로 이게 들어가서, 사람은 태어났을 때 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릇을 갖다가 다 가지고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다가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이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특히 조금 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뭐 재벌 나쁘다, 있는 사람 나쁘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사회 분위기 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더 나빠진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뭐 서민 정책 역시 조금 이제 이게 흐려서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이제 34만 개나 이제 날라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OECD 국가 내에서도 이제 국가 부채, 국가 채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나라 중에 이제 속합니다. GDP의 이제 2배나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피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S&P 같은 이제 원래는 이제 기업 신용평가 기관인데, 이 기관들이 국가 이제 신용도 이제 평가를 갖다 하는데, 마치 기업처럼 이제 평가를 갖다 하죠. 무디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일본을 갖다가 이제 나쁘게 준다. 오히려 지금 이런 데서 주는 이제 평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높은 이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이제 진도를 갖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인문학이라는 이제 장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온 사회에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유행처럼 이제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경제 문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굉장히 딱딱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치열하고 좀 손해 이익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의,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천명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푸른 5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천명은 여자분이죠.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1912년이죠. 1912년에 태어나서 이제 1957년에 이제 그 작고를 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그 여류 시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35살에, 그러니까 이제 45년에 이제 생애를 갖다 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그 안타까운 이제 이분이 이제 57년이니까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를 더 살았는데, 친일파로 몰렸었죠. 친일파로.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해방 이후에도 그 친일파 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 아까운 인재들이 다 이게 죽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배척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북쪽 전쟁통에 이제 뭐 월북을 한다든지 끌려간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척이 된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일파로 이렇게 몰리게 된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제 카페에다가 한번 이제 제 소회를 갖다가 이제 적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운동선수가 있는 반면에 뭐 이렇게 시인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 도움을 갖다 주면서 이제 사는 건데, 이 노천명 시인은 이제 문학을 갖다 가지고, 시를 갖다 가지고 이제 친일을 했다 해서 이제 친일파로 이제 몰렸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이제 친일을 했다 안 했다 이걸 갖다 친일파로 몰기 이전에 나라를 갖다가 뺏기게 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잘못한 사람들이죠. 그 국민들, 거기 따르는 국민들은 그렇게 이제 나라가 이제 뺏겨도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태어난 걸 갖다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심성인데, 뭐 어쨌든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 제가 이제 감기가 들어서 조금 이제 목소리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잣빛 하늘이 육모종 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연못 창포잎 여인네 맵시 위에 감미로운 첫 여름이 흐른다. 참 이게 멋있는 이제 시 아닙니까?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 계절의 여왕 5월의 푸르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밀물처럼 가슴속으로 몰려드는 향수를 어찌 하는 수 없어 눈은 먼데 하늘을 본다. 긴 담을 끼고 외딴 길을 걸으며 생각이 무지개처럼 피어난다. 풀냄새가 물씬 향수보다 좋게 내 코를 스치고 청머리순이 뻗어나오는 길섭 어dim에선가 한나절 꽁이 울고 나는 활나물 흩잎나물 참나무를 찾던 잃어버린 날이 그립지 아니한가.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노래라도 부르자. 서러운 노래를 부르자. 보리밭 푸른 물결을 헤치며 종달새 모양 내 마음은 하늘 높이 솟는다. 5월의 창공이여 나의 태양이여. 참 이게 보면 볼수록 특히 이제 지금 같은 푸르른 5월에 정말 이 옛날 시골에서 이 담을 끼고 걸으며 이제 생각나던, 그리고 양쪽에 이제 풀숲이 있을 때 청모루 순이 새로 이렇게 솟아나는 이제 어떤 전경을 이만큼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한 어떤 시라는 것 갖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슴 속에 이제 넣고 이제 쓰고 있는데, 마침 이제 5월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시를 갖다가 이제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약 한 달간은 국민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을 갖다 한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를 갖다가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의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 내에 있는 이제 그 국민,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이죠. 노동과 이제 자본이 이제 그리고 이제 기술이 이제 총 이제 그 투입이 돼서 이제 그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된 이제 그 뭐랄까요, 양의 이제 총량이죠. 생산의 총량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이제 1년 혹은 이제 3개월 단위로 해서 1개 분기가 되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 활동과 경제 운용의 이제 최종 성적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몇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경제 운용의 이제 결과를 갖다가 이제 그 볼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이제 주가 지수입니다. 주가 지수라는 것이 이제 뭐 경제하고 이제 큰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은 아니면 기업 활동이 좋으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볼 때는 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환율입니다. 제가 누차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평가절상, 이제 평가절하가 아닙니다. 평가절하는 평가절상을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달러당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이 되는 거하고 아니면은 1,200원이 되는 거, 아니면은 1,000원이 되는 거하고 900원이 되는 거. 그건 이제 900원이 됐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해외 물건을 갖다 훨씬 더 싸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어떤 뭐랄까요, 그 복지랄까요, 효용이 이제 증대를 갖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환율에 관해서는 이제 평가절상이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그 수출하고 수입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하고 수입의 최종적인 이제 목표, 그리고 이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하면 이제 수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수입이 많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평가절상보다는 평가절하보다는 평가절상이 되는 편이 이제 낫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알고 이제 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GNP로 표시를 하느냐, GNI로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이게 달라집니다만은, 국민소득에 있어서 가장 이제 또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삼면 등가의 법칙입니다.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그리고 분배, 지출, 국민소득이 이제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갖다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생산을 갖다 해서 분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의 기여분만큼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은 어떤 그 대가를 갖다 가지고 이제 지출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논리 순서상으로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국민소득을 갖다 가지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할 때 보면은 뭐 분배가 중요하니 뭐 생산이 중요하니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는데, 결국은 생산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생산하고 분배 지출은 이제 이퀄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것을 갖다가 먼저 하느냐, 그리고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은 결국 생산을 갖다 많이 해야지 분배를 할 수 있고 또 지출을 갖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GDP하고 이제 GNP의 이제 개념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GNP라고 하는 것은 이제 Gross National Product. 그리고 이제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도메스틱입니다. 도메스틱의 이니셜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점이 뭐냐? GNI하고는 또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내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 위주로, 그러니까는 사람 위주로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토 위주다라고 이제 일단은 이제 이해를 갖다 해 두십시오. 마치,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속지주의라, 애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속지주의라고 해서 자기 나라에서 애를 갖다 낳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아메리칸이다, 미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을 갖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나라 혹은 이제 영토와 관련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GNP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 nationality, nation 하고 이제 국민이 중심이 돼,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영토가 이제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이제 요즘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노동 근로자도 많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교류가 있죠. 외국인이 국내에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갖다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결국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해외 순 요소 수치 소득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지출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국민소득과 이제 실질국민소득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경상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마치 이제 이건 물가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원화, 돈 이제 그대로 이제 이 카운팅 계산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얘기로 이제 하게 되면은 실질하고의 어떤 그 상대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면은 물가가 이제 물가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금액이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은 국민 소득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쓰는 것은 이제 경상입니다. 경상. 그래서 이제 달러 표시를 갖다 할 때, 아니면 이제 1인당 국민 소득 계산을 갖다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전에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고용, 임금, 일,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고용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릴 때,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를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뭡니까, 저기 이제, 자본, 이제, 을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센서스라고 얘기합니다. 센서스. C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통계를 갖다가 만들 때 쓰는 이제 방식이 표본 추출 조사하고 이제 전수 조사가 있는데, 이 인구하고 총 자본 스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스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수를 갖다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전수 조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업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인구 통계 자체가 필요하지만, 이걸 갖다가 매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제 시간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시간과 이제 경비가 많이 들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5년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인구 조사를 갖다 하게 되는데, 마침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우에도 한 나라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으면은, 인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금액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인구로 먼저 나눠야 되는데, 이 인구라는 것이 과연 이제 정확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5년마다 이제 한 번씩 하면서 그 어떤 그 출생자하고 사망자를 갖다가 다 해서 이제 집계를 갖다가 하게 되고, 그 틀린 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보정을 갖다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대강 예를 들어서 뭐 90년 아니 2000년에서 2005년까지다. 2011년에서 2015년이니까 이제 15년까지로 하게 되면은 대강 이제 5로 나눕니다. 5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인구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은 2011년에다가 1.02 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015년을 갖다 맞춰 나가는 이제 방식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인구수를 갖다가 그때 이제 인구수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다 이제 계산하기에는 지금 이제 시각에도,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확히 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뭐 크게 이제 쓸모가 없는 대신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으면은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국민소득을 갖다가 1인당으로 나누고, 다시 이제 나눠진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을 갖다가 이제 달러로 나눕니다. 달러. 예, 1인당 이제 달러인데, 이 달러를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것도 이제 또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를 갖다 계산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중앙치 아니면은 이제 말치,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냐 이제 분기말이냐 할 때 1년간의 어떤 이 국민소득을 갖다 계산할 때는 매달 나오는 환율 통계를 갖다가 평균을 갖다가 내야지 이 정확한 이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소득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1년간 계속해서 이제 집계를 갖다가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환율 자체를 갖다가 연말 환율로 써버리게 되면 어떤 개념 자체가 이제 맞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쪽의 통계가 어떤 1년의 평균이게 되면은 다른 쪽의 통계도 1년의 평균을 갖다 써야지 이걸 갖다가 나눠줄 때 같은 개념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이제 통계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많이 다뤄본 사람만이 이제 해 드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학을 갖다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일을 갖다가 이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모르죠. 그리고 이제 요 디플레이터 부분은 뭐 이제 몇 장이 이제 더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을 갖다가 왜 제일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모든 것들이 이제 총합이 돼서 이게 이야기를 갖다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디플레이트 전까지 경상 국민소득과 실질 국민소득, 실질도 이제 아직 못했네요. 네. 다음 시간에 경상하고 실질을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이번 주에도 투자 잘 해서 좋은 성적을 갖다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